3월, 4월은 최대한 아프시지 마시고 네. 5월부터는 괜찮으니까 저렇게까지 무식한 애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고 나가면 걔는 그 해의 레전드가 되는 겁니다. 저는 관상이 약간 우리 과랑 맞는 관상이야. 안녕하세요, 닥터인사이드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슬기로운 의사생활 6화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더랬지. 이왕 아프려면 3월엔 아프지 마라. 2월 28일까지만 해도 본과 학생이었는데 3월 1일부터 인턴이야.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루 만에 인턴이고 주치인 거지. 제발 올해는 사이즈 큰 거 말고 잔잔한 것들로 소소한 에피소드들만 생겼으면 좋겠네. 선생님도 인턴 때 사고 많이 치셨어요? 많이 쳤지. 나 하루에 4번 온 적도 있어. 동맥혈 검사 라인 꽂는 것도 12월엔 뚝딱 하는 거를 3월에는 손에 안 익으니까 이걸 몇 번을 다시 하는지 나도 울고 환자도 울고. 최악은 교수님한테 콜해야 할 때. 전화는 해야 되는데 와 이거 그땐 진짜 심장이 막 이렇게 쪼여오면서. 전 대사 적어놓고 전화했어요. 3월 인턴에 엄청난 고증이 잘 되어 있네요. 맞아요. 3월 인턴 때 뭐 도셨어요? 저는 호흡기내과 돌았는데 그러면 처음에 ABJ 이걸로 학을 뗐겠네. 저는 이걸로 너무 공감이 많이 됐거든요. 호흡기내과의 가장 메인 인턴 잡이 새벽에 동맥혈 체열을 끝내놓는 거잖아요. 자, 보통 인턴들이 네. 5시 기상이라고 하면 호흡기 내과는 4시 반에 4시 일어나. 반. 그러니까 환자를 깨워야 돼, 4시 반부터. 왜냐면 한 30명 정도의 환자의 ABG의 결과가 그래. 7시 전에 나와 있어야 떠 있어야 되거든요. 되지. 저는 그때 좀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다가 너무 안 되니까 환자는 음. 환자대로 힘들고, 그때는 새벽이니까 누구한테 손 바꿀 사람도 없고 이러니까. 근데 그거 아세요? 그 전공의마다 처방나는 건수가 좀 달라요. 달라. 소위 말하는 브레인 전공의는 그거 ABG를 모든 환자한테 내지 않거든요. 봐야 될 사람만. 네, 봐야 될 사람만. 근데 가끔 과잉 처방하는 과잉이라기보다 전공의가 약간 루틴으로 쫙 깔아놓으시는 분들이 그러면은 있지. 그 환자나 인턴 입장에서는 정말 죽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한 8월, 9월, 10월 되면은 내가 어디 이게 다트 꽂으면 들어간다 그러잖아. 촥 던지면 들어가잖아. 촥 던지면 들어간다 그러잖아. 저는 3월 인턴을 응급실로 시작을 했는데 끔찍합니다. 병원마다 특색이 조금 있는데 이게 레지던트 쌤들한테도 OT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과들은 레지던트가 없어서 교수님한테 바로 콜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해도 아찔하다. 그러니까 이게 둘 중에 어떤 게 힘든지 사실 장단이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교수님은 인턴이 받으니까 그리고 3월 인턴 얼마나 바보 같은지 아니까 모르니까. 뻘소리를 하는지 아니까 그냥 갈게요 이러고 그냥 끊고 와서 봐주시는 쿨한 교수님이 있는가 하면은 보통 레지던트가 있잖아요 대학병원에는. 그래서 대사를 다 써가지고 이제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탁 만들어서 이렇게 노티를 하면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이렇게 하면 거기서부터 막 식은땀 줄줄줄줄줄 CT 판도 근육 줄줄줄줄줄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환자 보는 게 훨씬 쉬웠던 것 같아요, 노티하는 것보다. 특히 그리고 새벽에 노티할 때는 더 예민해져 계시잖아요, 전공의 선생님이든. 그럼 더 막 화가 난 상태로 노티를 받으시니까 맞아. 더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찌됐든 지금 인턴들이 결국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다 성장해 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3월에 병원을 가시게 되면은 좀 그래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인턴이 좀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월, 4월은 최대한 아프시지 마시고 5월부터는 괜찮으니까 5월에부터 병원을 자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도야, 흉부외과께서 부르셔. 네 하고 달려가니 너 말고 윤복이. 홍도는 당연히 CS 올 거고 윤복이도 생각 잘해야 된다. 흉부외과 요즘 워라벨로 가고 있어. 교수님들이 천명하셨잖아. 전공의들의 삶의 질은 우리가 보장한다. 올해 CS 전공이 빵명이죠? 커피 시켰다. 얼른 먹어. 이 장면도 고증이 되게 잘 돼 있는 거고, 소위 말하는 기피과라고 하는 외과라든지 뭐 산부인과, 흉부외과, 비뇨기과 뭐 이런 데는 3월 달부터 인턴을 꼬시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학생 때부터 꼬십니다. 학생 때부터, 본과 맞아. 3학년 때 학생 실습 돌면 외과 가면 이제 회식 가잖아요. 그러면은 넌 무슨 과 할 거냐? 이럴 때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과를 얘기한다. 그러면은 분위기가 싹
하얘집니다. 이제. 점수도 잘 안 줘. 점수도 잘 안 줘. 네. 학생 실습 점수는 굉장히 중요하기 네. 때문에 무조건 외과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맞아. 무조건 이렇게 해야 그리고 인턴 때도 마찬가지로 매 과를 돌 때마다 그 과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걸 계속 어필을 해줘야 되고 맞아. 이 과에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줘야만 점수를 잘 줘요. 맞아요. 네. 막 이게 너무 관심 없는 나는 네. 그냥 무조건 마이너 갈 거예요. 이래버리면은 저의 괘씸해서라도 내가 A턴 안 준다. 약간 이런 경우도 가끔 있고. 그래서 보통 이런 과에서는 보통 점수를 잘 주는 걸로 많이 유혹을 하고 또 밥도 잘 사주시고 술도 잘 사주시고 분위기 좋은 걸로 많이 꼬시거든요. 실제로 분위기도 좋고. 아, 그럼요. 이렇게 빡세게 일하는 데가 분위기가 좋은 경우가 많고. 저는 비뇨기과에서 영업을 당한 썰이 있는데 저희가 보통 원서를 11월에 접수를 해서 12월에 시험을 보면은 12월이면 내가 무슨 과가 결정나잖아요. 제가 비뇨기과를 1월에 돌기로 했었는데 9월부터 전화가 오는 거야. 아, 저 비뇨기과 누구입니다. 근데 1월이 돼서 만나면 이미 나는 과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 안에 꼬셔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9월에도 전화 오시고 10월에도 전화 오시고 이랬던 기억이 좀 납니다. 급한 거야, 그 사람들이. 급해.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과를 꼬실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너는 관상이 약간 우리 과랑 맞는 관상이야.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없어요? 아, 많죠. 많죠. 수술 막 스크럽 싸고 있으면 괜히 막 이렇게 맞아. 칭찬 엄청 해주시고. 해줘야 오니까. 야, 너 수술에 대한 재능이 있다. 막 이러면서 막 괜히 막 해주시고. 참 꼬시는 방법이 다양하다. 장겨울 전희미 선생님 이쪽으로. 안녕하세요. 짧은 가운이 참 잘 어울리십니다. 장겨울 전희미 선생님. 드디어 펠로우가 되셨네요. 예전에 컨텐츠에서도 한번 실은 적이 있는데 병원 가면은 그 의상별로 구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직급을. 그렇죠. 여기도 롱가운을 입다가 나중에 네. 이제 전문의가 되고 스텝이 되면서 숏가운을 입는. 그렇죠. 숏가운을 소위 말해서 저희 병원에서 야망가운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맞아요. 야망 있는 자들이 입는다. 저희 병원은 전공의 때부터 숏가운을 입었거든요. 음. 그래서 구분이 좀 안 되긴 했어요. 인턴은 다 필요 없어. 교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당기라면 당기고 빼라면 빼고. 리차드슨 잘 잡고 있다가 아기가 나오기 직전에 리차드슨을 빼야 해. 그때 교수님이 리차드슨 아웃 할 거야. 넌 그럼 그때 기구 빼면 돼. 리차드슨 아웃. 그거 하나만 잘해도 너 100점. 알았지? 아기 나옵니다. 리차드슨 아웃. 죄송합니다, 교수님. 인기 안 받았어? 받았습니다. 다시 교육시키겠습니다. 아, 나 이거 일화 있어요. 이런 적 썰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학생 때 산부인과 시습 돌 때도 스크럽을 서잖아요. 썼죠. 시색이 특히나 조금 초반에 아기 나올 때까지 되게 응급한 수술이니까 딱 처음에서 아기가 나온 데까지 10분이 걸리면 안 돼요. 보통 한 5분 내로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축축축축 한 다음에 이제 잡고 있다가 이제 교수님이 절개를 다 하고 아기 머리가 이제 보이면 이제 리차드슨을 빼고 이제 아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빠지더라고. 땡기고 있었는데 안 빠져. 리차드슨 아웃을 잘 안 빠지면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는 A가 빨리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색 때 한 번 되게 혼난 적이 있어요. 또 하나 픽션인 게 리차드슨 아웃을 이렇게 강조해서 가르쳐주는 치프 따윈 이 세상에 없어요. 맞아요. 보통은 인계는 무조건 그냥 인턴들 사이에서 인계가 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 리차드슨 아웃까지 인계를 해주지 않아요. 이거는 그렇죠. 그냥 눈치 코치로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장면에 하나 나오잖아요. 교수님께서 인계 안 받았어? 아. 이 얘기 나오면은 그때부터는 분위기 되게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안 나오게 하려고 치프 선생님이 온갖 노력을 하시는 장면 같아요. 맞아. 근데 저렇게 리차드슨을 들고 나가버린다. 요것도 이제 깨알 같은 그냥 꽁트지. 저렇게까지 무식한 애들은 없어요. 이 정도면 시턴 확정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들고 나가면 걔는 그 해의 레전드가 되는 겁니다. 재미를 위해서 좀 넣은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환자분 콧줄 좀 볼게요. 잠깐 불편합니다. 네. 꿀꺽 하세요. 꿀꺽. 네, 꿀꺽. 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프로시저 중에 하나가 L튜브 꽂는 거였거든요. 이게 환자가 너무 힘들어하고 가끔 토할 때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사실 L튜브 꽂는 거 같은 경우는 학생 실습 나가기 전에도 저희 서로 실습했던 거 기억나요? 의사국 씨의 항목 중에 하나 있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L튜브를 모형에다만 넣을 수도 있는데 우리끼리 서로 넣어보게 해가지고 했는데 되게 아프잖아요. 제일 성분 자체도 엄청 따갑고 그리고 이게 환자처럼 옷 그 코디네이션이 돼서 꿀떡꿀떡 해주지 않으시면 계속 뱉어내시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제 입으로 가고 막 입에 말려서 막 웽 나오면 또 빼서 또 해야 되고. 근데 여기서 좀 빠진 프로시저 장면이 있죠. 어. 보통 다 넣고 나면은 청진기를 배에다 대고 네. 에어를 넣어서 위에 잘 들어갔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 장면이 빠진 것 같고. 그거 근데 남자친구는요? 구급대원분한테 듣기론 남자친구가 운전하고 환자분은 뒤에 탔다고 하던데? 남자친구분은 어디 계세요? 퇴원했어. 헬멧을 자기만 썼어. 자기만 쓰고 뒤에 탄 여자친구는 안 썼어. 그리고 과속에 신호위반으로 방지턱에 그대로. 그리고 앞날이 창창한 대학생이 오토바이 사고로 뇌출혈이 생긴 케이스인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 남자친구가 양아치인 게 둘 다 당연히 헬멧을 써야 되고 헬멧도 이게 막 요즘 패션 해가지고 이렇게 네. 간단하게만 쓰고 고글만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건 사실 예방 효과가 전혀 없고 네. 원칙적으로는 턱이 있는 거 있죠. 네. 좀 배달 아저씨들 쓰는 거지만 그게 제일 안전하고. 근데 뭘 떠나서 오토바이는 타면 안 되는 게 뇌를 보호했다 쳐도 척추 다쳐서 결국 사지마비 된 경우 진짜 많이 봤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토바이는 절대 타시면 안 되고 특히 이 환자는 나중에 나오지만은 그 부종이 너무 심해가지고 스킨만 뜨고 나온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심하게 다친 거야. 그러니까 예후가 안 좋을 가능성이 너무 큰 거죠. 저도 오토바이를 몇 년 탔지만 오토바이는 다시는 이제 못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희 의사들이 하지 말라는 그 1순위가 오토바이. 네. 그 다음에 그 블록 점프라고 저 하죠. 블록 점프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목이 싹 꺾여서 잘못하면은 경추가 그냥 맞아요. 바로 나간다고. 저도 그때 하고 나서 이 갈비뼈 쪽이 거의 부러졌거든요. 아이고. 이게 왜냐면은 물에 닿으면서 면적이 넓은 상태로 닿으면 어떤 사람은 욕이 막 터지고 막 이런 애들 그러니까요. 많아요. 그것 때문에 어디 잘못 다쳐가지고 안구 손상되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그러면 그나마 다행인데 척추 꺾여가지고 마비되면은 그런 경우 있거든요. 근데 의사가 되고 나서 되게 무서움이 많아지지 않았어요? 아니 오만 걸 다 보니까 웬만한 거 못해요 요즘. 정말 위기 탈출 넘버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걷고 이런 게 제일 좋더라고. 아니, 초음파 검사에서 아기 식도폐쇄증을 의심할 만한 몇 가지 이상 소견이 보입니다. 현재 산모 임신 중독증이 심해서 산모만 생각하면 하루빨리 아기 꺼내는 게 좋아. 이미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 계속 끌면 산모 신장이 더 안 좋아질 거야. 그래도 아기 수술 생각하면 2kg는 넘겼으면 좋겠는데. 아기가 2kg는 돼야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어. 흉곽경도 가능하고. 최대한 끌어볼 수 있을 때까지는 끌어보겠는데 장담 못해. 산모 위험해.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산모의 문제, 태아의 문제가 있겠습니다. 먼저 산모의 문제가 임신 중독증, 그러니까 사실 저희한테는 전자간증이라는 단어가 더 어울리는데 프리클램지아라고 해서 산모의 혈압이 높으면서 단백뇨가 빠지는 경우 두 가지를 가지고 전자간증이라고 하고, 여기서 엄마들이 위험해지는 게 경련을 할 수가 있어요. 혈압이 더 높아지면. 그래서 그러면 자간증이라고 해서 아기를 낳아야 되는 초응급 상황이 되는 거고, 이거에 대한 치료는 사실 출산이에요. 출산을 하면 깨끗이 해결이 되기 때문에 엄마 입장에서는 출산을 빨리 해야 되는 상태고, 하지만 30주 1.3kg인데 애기에게 수술을 해야 되는 또 막힘증 문제가 있죠. 너무 작네요. 그래서 이제 애기 입장에서는 조금 더 커서 나왔으면 좋겠고, 여기서 사실 그래서 다학제 얘기를 했는데, 다학제를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있을 때 실제로 많이 하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다학제만 모여서까지는 다들 바쁘시니까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산모 정보를 줘요. 단톡방에 있어요. 산소방에서. 그래서 이제 거기다 이제 환자 데이터를 이렇게 주면 아기가 나오는 시점을 결국 산부인과에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끌 만큼 끄시다가 낳아주시겠지 하고 믿을 수밖에 없고, 결국은 산부인과에서 정해주는 시점에 맞춰서 그 소아과에서 대비를 하는 차원이라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산모에 대한 문제를 해결을 해주고 나면 나머지는 소아과에서 하는데, 사실 식도 막힘증 자체는 초응급 수술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빨리 수술을 했지만 MPO 하면서, 그러니까 애를 굶기면서 정맥관으로 애기 이제 먹는 걸 공급해주면서 몸무게를 막 찌웁니다. 그래서 2kg 뭐 내지 3kg 뭐 기준마다 조금 다른데 찌우고 나서 수술을 하는 거예요. 하면 이제 애기도 안전하고
수술자도 용이하고 또 하나 이제 수술장 실제로 NICU에서 아기를 내리기 힘든 왜냐면 수술장 추워요. 체온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NICU에서 이제 수술장을 벌려서 하는데 사람이 이렇게 많으면 혼납니다. 그게 뭐 감염의 위험이 커서 그런 거죠. 버글버글하고 수술장에 집중도 안 되고 그게 뭐 흥미로운 케이스라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버글버글한 것 같은데 이건 고증을 좀 잘못한 거다. 실제로는 이제 옆에 있는 아기들도 싹 딴 데로 치우고요. 네. 그 다음에 그쪽을 조용하게 만들어서 수술하기 용이하시게 그렇게 인력은 만들어주는 최소화해서. 그럼요. 소영아, 황두나 환자 자주 보고 체크하는 건 좋은데 다른 환자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야, 병동에 할 일 많아. 시간 나면 가서 차트 정리해. 미리 해두면 이따 1시간은 더 잘 수 있어.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이걸 보면서 또 고증이 참 잘 돼 있다라고 느낀 게, 이게 신경외과 1년차가 사실 24시간이 모자라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은 다른 서전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NS는 1년차가 차트를 거의 몰빵해요. 왜냐면 2년차부터는 뭐 수술방을 들어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는 많게는 한 명이 봐야 되는 환자 수가 막 7, 80명까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진짜 상상 초월이죠. 그러면은 차트를 막 밤새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지. 그래서 저도 막 인턴 때 신경외과를 돌았으니까 그런 1년차들 보면은 정말 짠하고 점심을 막 오후에 그냥 커피로 해결하고 막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설탕 커피 하나 마시고. 김천미 아기 그래도 할 건 해야지. 아무리 네 감정이 그래도 해야 할 건 해야 할 때가 있어. 그걸 결정해 주는 것도 의사가 할 일이고. 네. 참 안타까운. 저 이 장면 보면서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누구나 전공의 때 사망 선고를 한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쵸. 특히 막 이렇게 임종을 앞두고 보호자들이 와가지고 막 통곡을 하고 이런 장면 와중에 선고를 해야 되는 시점이 오거든요. 이제 특히 또 소아의 죽음이라서 조금 더 무겁게 와닿는 게 있고 요 얘기는 팔로사징, TOF라고 하는데 다행히도 실제 의료에서는 TOF는 특별한 타입이 아니면은 수술이 그렇게 어려운 수술은 아니라서 태어날 때 이 팔로사징 기형을 갖고 태어난 애들도 뭐 멀쩡해요, 생각보다. 이 환자는 팔로사징 수술은 잘 됐는데 폐혈증으로 죽은 케이스잖아요. 그러니까 심장병이 있는 친구들은 감염에 훨씬 더 취약하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케이스죠. 저는 이 전공의가 평소에는 무덤덤하다가 이렇게 사망 선고할 때 본인의 감정을 드러내는 씬이 정말 더 와닿으면서 더 슬프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사실 김준환 교수님이 얘기를 해주시면 그래도 할 건 해야지 라는 말이 앞에서 충분히 울 수 있고 너무 슬프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내가 정리를 안 해주면 정리를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시니어가 와서 해줘야 되고. 보호자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이렇게 의사가 같이 울어준다면은 정말 훨씬 더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도 그 와중에 본인이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고 그 적정선을 지키는 게 또 의사로서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서랍 좀 가져와! 얼른! 이 새끼 뭐야? 그럼 혹시 이 자... 아니 서랍자를 가져오라 했더니 서랍이랑 자를 가져왔는데 요거는 굉장히 그냥 꽁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사실 3월이면은 인턴이 진짜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학생 때 배웠던 의학 용어랍시고 여러 가지를 배우지만 실제 현장에서 따다다닥 쓰는 단어들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도 서랍자는 심했다. 요거는 그냥 드라마식 개그다. 개그다. 재밌는 꽁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런 뻘 소리를 한번 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소문이 쫙 나잖아요. 다 나죠. 인턴이 한 달 동안 돌고 나면 사실 점수를 매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 별일 없이 별말 없이 지나갔다 그러면 오히려 이게 잘한 인턴이고 특별하게 이벤트가 있었다 그러면 야, 쟤 뭐 했다더라 이렇게 기억이 나면 이게
보통은 안 좋은 쪽으로. 안 좋은 쪽이고 그럼 다음 달에 가게 되는 그 파트에서는 좀 긴장을 하고 있죠. 쟤 그거 했다더라. 네, 그 인턴이 온다. 걔라며 이러면서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이 실제로 일을 똑바로 해도 뭔가 좀 구설수가 오르거나 낙인이 찍혀가지고 네. 점수에 조금 불리한 게 있다거나 이럴 수도 있죠. 그렇죠. 네. 다음 주는 슬기로운 의사생활 결방이라고 합니다. 네, 뭐 스페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반환점을 돌았으니 한번 네. 쉬어가는 것 같은데 저희도 한 주 쉬어가고 또 다음 주에는 다른 영상으로 좀 찾아뵙고 또 그 다음 주에 7화 영상으로 또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7화도 저희 닥터인사이드랑 같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